네, 저희가 지금 홍콩 부사 노수빈 사장님하고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핵심 가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했고요. 이 브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지,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고객 페르소나는 마케팅에서 페르소나라고 하면은 가상의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브랜드를 이용하게 되는 이상적인 모습의 고객을 한번 직접 그려보는 건데요. 이거 굳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 페르소나를 실제로 그려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면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좋은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고객의 성별이라던가 나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핵심 고객이 과연 우리 브랜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진짜 니즈라든가 혹은 욕망 같은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정확한 고객 페르소나는요,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브랜드를 만드는 디자인이라든가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 서비스를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너무나 수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고객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자주 마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페에서 필요로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경우에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마실 때 이분이 원하는 니즈는 분명히 보다 더 맛있는 커피, 혹은 보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내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일을 위한 일종의 각성제 개념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의 경우에는 맛이나 향, 다양한 종류가 아니라 보다 더 저렴한 커피,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니즈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페르소나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페르소나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종이랑 펜, 페르소나를 그리는 일이니까 가이드를 위해서 종이 위에다가 사람 형상도 살짝 그려져 있는 그런 종이를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이 위에다가요, 주변에 간단하게 고객 페르소나의 기본적인 특징을 적어보는 거죠. 우선 큰 카테고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쉽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구체화하면서 성격이나 심리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이렇게 적어둔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한 번 더 형상화해 보시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에서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림의 역할은 우리 브랜드를 이용한 구체적인 고객 페르소나 모습을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아, 맞아, 우리 고객이 이런 고객이었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니즈는 이런 것이었지 라고 한 번에 다시 한번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고객 페르소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많은 고객 페르소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할지, 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페르소나 위에 보다 입체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뒤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진짜 궁극적인 니즈가 도대체 뭔지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충분히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카페 오면은 이럴 것이다, 혹은 이런 걸 원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객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고객 페르소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요, 브랜드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도 최근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고객 페르소나와 브랜드 페르소나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고객 페르소나가 우리 고객이 과연 누구인지 어떠한 모습일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었다면, 브랜드 페르소나는 우리 브랜드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상의 사람일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고객 페르소나와 브랜드 페르소나는 객체가 각각 다른 두 사람이기 때문에 브랜드 페르소나와 고객 페르소나가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인연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람을 사귀고 이야기를 하고 점점 친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고객과 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고객과 브랜드가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이 브랜드 페르소나와 고객 페르소나를 이용하면은 보다 쉽게 그 관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과의 관계가 서로 동등한 친구 같은 관계일지, 혹은 브랜드가 선생님이 되어서 고객에게 무언가를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과 학생 같은 관계를 가져갈지, 혹은 뭐 주인님과 집사처럼 고객을 서포트해주는 관계가 될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그려서 상상을 해본다면은 보다 쉽게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쉽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은 고객 페르소나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으니까 브랜드 페르소나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 홍콩 구사 리브랜딩 프로젝트 고객 페르소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최유진, 31세 여성이고요. 방송계에서 편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힙합을 좋아하고 인스타 스토리를 자주 올리기 위해서 아이폰 프로 14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에어팟 맥스를 끼고 다니고 굉장히 편한 복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낯가림 없고 밝은 성격이고, 여행을 좋아하고, 차는 밝은 색의 SUV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요. 말이 많은 편이며 활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강아지도 키우고 있네요. 매일 아침마다 빼먹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도 좋아합니다. 특히 예쁜 디저트는 꼭 사진으로 남겨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성향의 페르소나는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디자인을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일단 방송계에서 편집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커피도 매일같이 마십니다. 그러면은 카페를 매일같이 가겠죠. 노수빈 사장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맛을 선호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커피는 맛보다는 일종의 각성제 역할로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업무 강도가 워낙 센 그런 방송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커피를 굉장히 자주 마시고 또 많이 마시기 위해서 좀 가성비를 많이 따질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또 양도 많은 그런 커피를 좀 선호할 것 같아요. 디테일에서 한번 더 볼게요.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올리는 것, 그리고 스토리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을 할 때에도 인스타에 올리기 위한 카페 음료라든가 디저트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음료가 화려하거나 디저트가 예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패키지나 디자인 같은 게 화려하다면은 이분이 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페르소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최신 IT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무언가 디저트라든가 음료 같은 걸 주문을 할 때에도 굉장히 트렌디한,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고요. 브랜드 로고나 패키지 같은 거 디자인할 때 트렌디한 그런 부분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네요. 고객 페르소나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방금 예시 통해 가지고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혹은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꼭 이 고객 페르소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고객을 제대로 알아야 될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브랜드 페르소나 만드는 과정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제가 쓰고 있는 브런치 스토리 블로그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늘 이야기한 페르소나 만들기 이미지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 사람 지하철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그쵸?